ADSP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살펴본다고 했지만 내용이 암기할 것도 많고 또 어려워서 여러 개 페이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 살펴보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암기 가능한 것들을 적으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기획 유형 4가지.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분석 기획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최적화, 솔루션, 통찰, 발견,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것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분석 대상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 단위와 마스터 플랜 단위의 차이점. 그래서 키워드들을 보고 이게 과제 단위인지 아니면 마스터 플랜 단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과제 단위는 당면한 분석 주제 해결이기 때문에 스피드하고 테스트, 퀵 윈, 프로블럼 솔빙 이 3가지가 관련된 단어고요. 마스터 플랜 단위는 지속적인 분석 문화 내재화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Accuracy and Deploy, Long Term View, Problem Definition 이라는 것이 관련 단어입니다.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 가용한 데이터, 적절한 유즈 케이스 탐색,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3가지고요. 특히 유즈 케이스 탐색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분류해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죠.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서는 RDB인지 또는 RDBMS, NoSQL,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RDBMS는 오라클, MS SQL, MySQL, NoSQL은 몽고DB, HBase, 레디스 이외에 카산드라라는 것 하나 더 추가해서 봐주시고요. 저희가 1과목에서 이렇게 3개를 봤었죠?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HDFS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에는 상세한 절차와 방법, 도구와 기법, 템플릿과 산출물이 있습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는 고정관념과 편향된 생각, 프레이밍 효과 등이 있습니다. 분석 방법론의 모델 3가지, 폭포수 모델, 나선형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 3가지를 꼭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폭포수 모델은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프로토타입 모델은 상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선형은 점증적인 개발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선형 모델입니다. KDD 분석 방법론의 5단계.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변환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지만 특히 2가지가 헷갈리니까 이 2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잡음, 이상치, 결측치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거하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변환은 변수를 선택하고 차원을 축소하고 데이터셋을 변경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에서는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CRISP DM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6단계가 있죠. 영문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업무의 이해, 그 다음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과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데이터 이해와 데이터 준비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 뒤에서 KDD 분석과 같이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오는 모델링과 평가에 대해서도 구분할 것이 있는데, 모델링에는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그 모델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평가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와 모델링 과정에 대한 평가, 모델 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영문으로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델링, 이밸류에이션, 디플로이먼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5개를 물어보긴 했는데 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KDD하고 크리스피DM 나오는 것에서는 특히 이 부분,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KDD의 데이터셋 선택과 데이터 전처리가 크리스피DM의 데이터 이해에 해당하고요. KDD의 데이터 변환이 크리스피DM의 데이터 준비,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과 모델링, 이렇게 짝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피DM의 분석 방법론에서 업무 이해 순서, 여기에 있는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에 관한 순서인데요. 업무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마이닝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요.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 자,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여기에서는 3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 기획은 그 순서가 비즈니스 이해 및 프로젝트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및 수행 계획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 4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회피와 전이, 완화, 수용, 영어까지 같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위험 대응 방법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이 순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준비에서는 필요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을 점검한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텍스트 분석, 탐색적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특히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은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반복적인 피드백을 수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 과제 도출 방법인데요.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되죠?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확실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하고 짝지어 주셔야 되고, 상향식 접근 방법은 문제 정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델하고 짝지어 주셔야 되죠.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 상향식의 발산과 하향식의 수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하향식 접근 방법, 이 탑다운 어프로치의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problem discovery, 그 다음 problem definition, solution search, possibility study. 자, 그래서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 여기에 있는 이 단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하고 보고 쓰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자, 그리고 이 문제 탐색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에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5가지 영역, 업무, 제품, 고객, 지원 인프라, 규제와 감사, 이 5가지를 암기해 주셔야 되고, 분석 기회 발굴의 범위 확장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관심 요인, 경쟁자 확대, 시장의 니즈 탐색, 역량의 재해석 관점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썸머리에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 즉 유사 동종 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또 분석 유즈 케이스, 얘는 향후 데이터 분석 문제로의 전환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된다. 아, 정말 읽기도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여기 있는 과정과 또 문제 탐색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얘가 비지도 학습이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의 발산 단계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하며 문제를 도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상향식은 여기 보세요. 문제 정의 자체가 어렵다. 비지도 학습이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석 프로젝트 특징입니다. 먼저 분석 과제의 주요 특성인데요. 5가지가 있었죠.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복잡도, 속도, 분석의 복잡도, accuracy와 precision. 모두 다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복잡도 있죠. 데이터 복잡도나 분석의 복잡도. 이 복잡도는 정확도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준점을 사전에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accuracy와 precision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요. accuracy는 분석의 활용적인 측면, precision은 분석의 안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석 프로젝트의 관리 영역 10가지죠. 시간, 범위, 품질, 통합, 이해관계자, 자원, 원가, 리스크, 조달,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에서는 우선순위 고려 요소 3가지, 전략적 중요도, ROI, 실행 용이성, 적용 범위와 방식의 고려 요소 3가지, 업무 내재와 적용 수준과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기술 적용 수준, 이 3가지씩을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 고려 요소 아닌 것은, 적용 범위와 방식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 포트폴리오 4분면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에서 여기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시급성은 현재, 미래, 난이도는 easy, difficult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 3, 4분면, 그리고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3, 4, 2번 순,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3, 1, 2번 순, 그리고 이쪽 1번에서 3번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내용이 많고 암기할 것도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뺄 부분은 빼고 또 확실하게 아실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암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점수를 1점, 많으면 2점 정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냐면 여기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암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용은 집어넣어 두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두 개가 다 나오거나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체계 개요에서는 거버넌스와 분석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시고요. 특히 분석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기업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 유지, 규제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 방식이나 프로세스다. 그래서 5가지 분석 거버넌스 체계 구성 요소가 있어요. 과제 기획 운영 프로세스, IT 기술 프로그램, 분석 기획 관리 및 추진 조직, 분석 교육,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다음 중 분석 거버넌스 체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분석 비용 및 예산 같은 것들을 보기에 넣어 주어서 틀린 보기로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죠. 데이터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 모델, 암기할 것이 많아요. 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분석 준비도는 분석 업무 파악, 이력 및 조직, 분석 기법, 분석 데이터, 분석 문화, IT 인프라,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준비도를 판단하는 것인지 구분하라고 해요. 표를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 분석 성숙도 모델에서는 비즈니스 부분, 조직 역량 부분, IT 부분을 대상으로 도입 단계인지, 활용 단계인지, 확산 단계인지, 최적화 단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냐 라는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MMI,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라고 해서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다. 요거는 단답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 꼭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분석 수준 진단 결과, 분석 지원 인프라 방안 수립은 여기에서 보지 않고 서머리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다 알아두세요. 저라면 이쪽 두 개보다 이것을 외울 것 같아요. 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요소,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이 써 있는 상태에서 이 4개 중에 누구인가, 아니면 설명한 것 중 틀리는 것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풀 수 있도록 꼭 준비하시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요소 3가지, 원칙, 조직, 프로세스라는 것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죠. 데이터, 조직 및 인력 방안 수립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조직의 구조에서 집중형, 기능 중심, 그리고 분산 구조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과 데이터 조직 및 인력 방안 수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 수립이 있는데 얘도 이거 순서예요. 과제 발굴 순서, 분석 아이디어 발굴, 분석 과제 후보 제안, 분석 과제 확정. 이것도 교재에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정이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에 있어서 팀 구성, 분석 과제 실행, 분석 과제 진행 관리, 결과
공유, 개선입니다. 그리고 분석 교육 및 변화 관리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문화를 정착하고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빅데이터 거버넌스 특징 살펴볼 텐데요. 분석 대상 및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되고,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용성과 관리 비용 증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품질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여기 수명주기 관리 방안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틀린 거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ERD는 계속 변경 사항을 관리해서 변경해야 되고, 산업 분야 데이터 유형, 정보 거버넌스 요소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분석 조직이에요. 그리고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관련 용어예요. 그래서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나타내는 용어고, COE라는 것은 조직 내 분석 전문 조직을 말하고, ISP, 이게 2021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정보 전략 계획이라고 해서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적 주요 정보를 포착하고 주요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 관점의 정보 구조를 도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전사적인 종합 추진 계획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몇 번 읽어 두시고요. 샌드박스는 보안 모델로 외부 접근 및 영향을 차단해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2021년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특이하거나 이제 봐야 될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SQL 구문이라고 해서 DDL, DML, DCL이 있는데 이 중에서 DDL과 DML을 섞어 놓고 다음 중 DML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DDL에 있는 create가 나왔었어요. 답으로. 그리고 delete, insert, select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DDL이라고 한다는 것은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고 또는 삭제하고 초기화하고 변경하는 거죠. 구조. 그래서 create, alter, drop, truncate. DML은 이제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삽입하고 갱신하고 선택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DCL은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항상 올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행을 롤백,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수행을 하도록 만든다던가 그리고 어떤 보안에 대해서 그랜트, 리보크 주고 그 다음에 회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발굴 단계와 수행 단계 앞에서 잠깐 봤던 것에 대해서 종류 기억하는 것, 그리고 분석 과제 중 발생된 시사점과 분석 결과물은 풀로 관리를 하는데 이 풀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묶어서 잘 넣어두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석 과제로 확정된 분석 과제를 풀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분석 과제로 확정된 분석 과제를 풀로 관리한다 라고 해서 틀린 것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석 마스터 플랜과 ISP의 관계가 나왔는데 보면 분석 마스터 플랜은 일반적인 ISP 방법론을 활용하되
데이터 분석 기획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행하고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빠짐없이 도출한 후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ISP라는 것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시스템의 중장기 로드맵을 정의하기 위한 ISP를 수행하고 특히 이 ISP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고 그 중에 틀린 거 하나 찾는 것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분석 성숙도 모델 단계에 관한 문제 나왔었는데요.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중에서 어떤 것인지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분석 준비도 영역에 대해서도 분석 업무 파악, 인력 및 조직, 분석 기법, 분석 데이터, 분석 문화, IT 인프라 중에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고 특히 IT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7V가 무엇인지 고르는 것 나왔었는데요.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저희들이 교재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니까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정도 같이 더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풀어봤을 때 최소 6개에서 8개 정도 풀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 6, 7개 목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성숙도, 준비도 이런 거 다 암기 안 한다고 치고요. 여기 있는 개수가 이 성숙도, 준비도 문제 다 뺀 개수예요. 자,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께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맞추셔야 돼요.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이게 뭐였지? 순서를 많이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앞이었나? 뒤였나?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 번 여기 있는 내용만이라도 반복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